지난번에 우리 법사위 때 위원장님께서 사과 안 하면은 다음번에도 발언 기회를 안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뭐 발언 기회 주시는 걸로 봐서 뭐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곽기택 의원님도 제가 발언권 중지시켰어요. 시간도 멈춰 있어요. 시간도 멈춰 있어요. 의원 발언 다음에 끊고서 위원장이 발언하라는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모르죠? 없어요. 위원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남용이 아닙니다. 곽규택 의원 지난번 발언도 그렇고 오늘 송석준 의원 발언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전현희 의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본인들은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는 험담을 쏟아부어요.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주었던 장본입니다. 이게 오늘 의사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죠? 왜 이런 거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성명으로 발표합니까? 제가 전현희 의원님, 자 다들 진정하시고요. 곽규택 의원,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중지돼 있어요 지금. 타이머 멈췄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일과도 관계없고 또 오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도 하고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송석준 의원님 발언권을 제가 중지시켰고요. 곽규택 의원 부분은 제가 국회법을 살펴봤어요. 당일에 대해서 발언권 중지가 실효되는 거고요. 그날 지나면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도 국회법 해석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곡해하지 마세요. 마일리지로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도 오늘 조심하세요. 발언하세요. 제가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한 발언권 정지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을 다 써놓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오늘도 와가지고 만약 사과 운운하면서 발언권을 정지시킨다고 하면 똑같이 추가시켜서 접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의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제 순서로.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고 또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언론과 국민 여론 또 법조계 학계 등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중대한 업무상의 위법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나오니까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뒤로 쑥 미루고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불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향후에 열릴 검사 탄핵 청문회 3번의 청문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다 문제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을 구실로 해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고 그 검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확인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표결로 탄핵안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시키겠죠. 그러면서 홍보를 하겠죠. 민주당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됐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그 무렵이 되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표면화될 겁니다. 아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마 1심 선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민주당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시 수사가 부당했다. 재판이 부당하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 봐라. 우리가 탄핵해가지고 직무정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임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이고 정말 정쟁에 사용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에 불리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사들을 무고에 가까운 이런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런 여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지금 증인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증인 참고인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참 어쩌다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참담합니다.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피소추 대상자 이에 대해서 증인으로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는 증인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죠. 우리 국회의 청문 절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피소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증인 채택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도
본인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탄핵 대상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을 경험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